안녕하세요. 코코간전법률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허광영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쓰레기 처리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도 그렇고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쓰레기, 즉 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안전한 재활용도 우리의 생활 환경의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제도는 각 나라마다 환경 그리고 경제적 기술 수준과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쓰레기 처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국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꾸준한 계몽이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배출이 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다양한 유형과 또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하시죠.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곳도 있고 또 뭐 납부칩 제도나 RFID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사시는 곳은 어떤가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공동주택에 사는데 종전에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서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뭐 얼마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뭐 단지별 종량제, 이런 그렇게 해서 각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량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비용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소위 최근 RFID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RFID 방식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배출 가구나 또 그 배출량, 배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관리하고, 또 배출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들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서 그 칩을 받아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한가요? 종전에 뭐 이렇게 편리하기는, 우리 개개인이 편리하기로는 네. 음식물 쓰레기가 뭐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게 뭐 더 편리했겠지만, 다만 이제 음식물 쓰레기량이 좀 줄어들고 말 각자 조심하게 되니까 그 내용도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누가 어떤 음식물을 버렸느냐라는 것도 조사하게 되니까 아파트가 좀 더 깨끗해지고 네. 그런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내는 그 비용이 네. 수거 비용이라던가 처리 비용, 그리고 배출부터 위탁까지 그 전 과정에 수요되는 비용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각 폐기물 관리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뭐 그 처리 계획을 세워서 네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든지, 또는 뭐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음식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 처리하고, 또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드는 비용이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쓰레기 처리장이 얼마나 뭐냐, 또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게 달라지고 하니까, 그 수수료를, 그 운반 처리 비용, 또 그런 일을 하는 업체 이윤, 뭐 이런 데를 고려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이렇게 수수료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공동 처리장 등을 뭐 운영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대를 해서 그걸 하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계약을 또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쓰레기 처리 업체의 관리 감독도 공동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대체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쓰레기 처리 업체가 뭐 다르고, 그렇게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가 달라서 이 수거 비용도 조금씩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네.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한 10여 개 정도로 아주 극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환경에 근데- 관해서 뭐 환경과 관련된 선진국에서 더 발달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네. 더 발달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앞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네. 국토의 환경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를 좀 더 앞서가서 네. 정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걸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해버리면 온갖 수법으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불법 투기를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오염의 우려가 더 커진다. 아하. 이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아, 그런 소진이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이게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딱 일정하게 정해놓고, 쓰레기 처리 폐기에 따른 그 비용을 갖다가 주민에게 부담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비용 부담하기가 싫고, 뭐 이래가지고, 쓰레기를 투기하여야 할 곳에 투기하지 않고, 네. 엉뚱한 데 매립한다든지, 뭐 소각한다든지, 그죠? 인위적 처리를 유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관리하고 또는 무단으로 투기했을 때 처벌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의무적인 만큼 네. 이제 부작용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좀 법적으로 제재가 강력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네, 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쓰레기 이 처리에 관한 것이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게 주민들의 음식물 처리 위반 제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이 과태료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거의 뭐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제재 기준이 네. 결국 뭐 거의 통일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네.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아마 대표적일 것이고요. 아, 또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를 통해서 버리거나 네네. 또는 뭐 싱크대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내려 보내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변기를 통해서 버리는 것도 불법인 거네요? 변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도 결국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뭐 제재를 가할 거냐, 단속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긴 한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개개인 집에다가 뭐 오늘 변기에 뭘 버렸는지를 다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단속은 네. 어렵겠지만, 우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환경을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개개 국민들이 깨닫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는 게 맞겠죠. 만일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그 전자식으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양과 그 버리는 가구를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의당 상당량만큼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너무 안 나온다든지 아예 전혀 안 나온다든지 하면은 네. 아마 저 집은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뭐 조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의심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거기서 뭐 분쇄해서 내보낸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아마 단속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네네. 단속 못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단속하기가 이게 좀 현실에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개개인이 그냥 양심에 맡겨서 그렇죠. 예, 환경을 내가 보호한다, 이렇게 환경을 내가 조금 보존을 한다는 그런 약간 의무? 책임감을 의무감을 갖고 가지고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예, 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라면 이런 거 함부로 버리다가 그죠? 변기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싱크대도 또 버린다면 싱크대도 그 막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변기가 막혀서 네. 뭐 누가 뚫어주러 이렇게 수리공이나 오셨어요. 네. 그러면 라면 찌꺼기 있으면 신고해도 되나요? 그래 이제 뭐 신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신고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한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버렸는데 그러면 신고 당했다고 뭐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과태료를 매긴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런 생활 환경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 포상금 제도가 예를 들어 뭐 있다든지 네. 뭐 이러면은 뭐 열심히 신고 신고하겠죠. 당하는 네.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밤에 몰래 네. 이제 나가서 산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삽으로 파서 네. 묻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 노력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만한 건가 이게 싶기도 한데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이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그죠? 그런 행위를 하는 수는 있겠죠. 우리 이제 법령상 주로 그런 매장이나 또는 소각 또는 뭐 그러므로 쓰는 것을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는 게
일반 가정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 그걸 예정하고 제재를 가는 게 아니라 네.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뭐 대량으로 음식점 같은 데서 말이에요. 대량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또 소각하거나 또는 뭐 그름을 만들거나 사료로 가공하는데 함부로 제공하거나 하게 되면은 뭐 엄하게 처벌하고 또 그에 대한 과태료들이 매기고 있어요. 네. 아마도 이제 가정에서 뭐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 뭐 간헐적으로 강아지를 먹였다든지 또는 뭐 돼지를 먹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예, 자기가 있으니까. 키우는 강아지나 또는 뭐 돼지에게 그렇게 못 먹을 그걸 주진 않을 음식물 거고. 쓰레기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뭐 불법 투기다 이래서 처벌하기는 곤란하겠고 뭐 불법 투기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상업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모아서 그죠? 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이거를 집단적으로 수거를 해서 먹인다든지 집단적으로 수거를 해서 쓰레기로 만든다. 저 쓰레기가 아니라 거름으로 비료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소나 돼지나 뭐 이렇게 키우시면서 네. 그런 음식물을 그냥 사료로 대신 이렇게 주시고, 근데 그게 그냥 음식물 처리하고 오히려 음식물을 없애는 그런 하나의 방법 같아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어디서 제가 듣기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만일에 이제 농장 이제 사료 농장에서 가축을 키우는 이제 축산 농장에서 네. 거기 이제 사료라든지 뭐 이런 비료 뭐 이런 것을 사료를 예를 들어 먹일 때에 사료가 위생적으로 생산이 되고 사료관리법이라는 게 있고 또 비료도 비료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사료도 이제 그야말로 그 위생적이고 영양도 이제 적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축 농장에서 함부로 대량으로 자기가 뭐 금방 밥 먹다가 조금 남은 거 뭐 대주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제재는 못 하겠지만 네.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먹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름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함부로 허가받지 않고 수거한다든지 그런 비료관리법상 그런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처리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자격 없이 무자격으로 이렇게 수거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니까. 네. 뭐 거의 뭐 개인적으로 잠시 일부 조금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큰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비료는 아무래도 잘못 그렇게 사용이 되면 이제 땅이 오염이 되거나 환경에 오염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처벌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음식물 쓰레기를 뭐 비료로 이렇게 수거해서 비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동물 사료로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다만 동물 사료로 이용했을 때는 이게 유해하다 이렇게 되면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렇게 처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료로 이렇게 많이 모아서 거름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아주 무겁게 처벌해요. 그리고 이제 비단 형사처벌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있는데요. 네. 처음 위반했을 때는 보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 위반하면 600만 원, 세 번째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무겁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처리하거나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환경에도 이제 해가 위험하니까. 된다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고 네.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죠. 네. 다만 가정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돼지를 잠시 먹였다든지 또는 뭐 강아지한테 먹던 빵을 먹였다든지 뭐 그죠? 먹던 고기를 먹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게 뭐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처벌을 못 하겠죠. 네, 저도 맨날 주는데요, 뭐 그래요? 강아지. 그래도 이제 요새 주로 뭐 그런 반려동물에게 그런 사료 말고 잘 먹이지 말라는 그런 그러니까 강아지 건강을 길든다고. 예, 생각해서라도 안 주는 게 좋긴 그런 한데 얘기를 하죠. 뭐 먹고 있으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긁고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주고. 그 이제 아주 우리가 잘 못 살고 할 때는 강아지가 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었나요? 담당이었다고 볼 수 있고, 강아지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러죠.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생긴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함부로 투기했다거나 또는 뭐 매립했다거나 소각했을 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과태료 10만 원 뭐 이 정도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일에 이제 쓰레기를 뭐 대량 생산하게 되는 음식점이라든지 네, 뭐 그런 사업장에서는 또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립하거나 이러게 되면은 다른가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예를 들어 뭐 과태료 50만 원에서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또 이제 소각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대기 환경 뭐 오염이 오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엄하게 처벌이 되겠네요.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물론 이 소각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소각해서는 안 되겠죠. 네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주로 이런 환경 사업장에서는. 오염 문제를 심하게 유발하는 곳이 결국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아니겠어요? 네. 사업장에서는 처벌도 받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과태료도 과하게 물리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네요. 주의하셔야죠. 네.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남은 거를 곱게 이제 포장을 해요. 네. 그리고 가지고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 그런 쓰레기통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데다 이렇게 버려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이니까 일반 가정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면 뭐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빡빡 우기면 또 어떻게 되나요? 입증의 문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요새 뭐 각 도로에 CCTV도 많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쓰레기 투기하는 것이 아무데나 투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쓰레기를 투기할 만한 이렇게 어색한 곳에 투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 쓰레기 함부로 투기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죠. 한 번 걸리면 이제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 싸움도 잦잖아요. 주민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왜 여기다가 투기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걸리면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는 데가 그 수수료가 뭐 그렇게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뭐 한 금액은 아니니까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니까 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버린다든지, 또는 뭐 참 착각하기 쉬운 게 계란 껍질, 네. 또는 뭐 파뿌리 뭐 이런 게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파 껍질이랑 계란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양파 껍질이나 또 뭐 예를 들어 뭐 사골 끓이고 나서 네. 남은 뼈, 뼈. 또는 뭐 조개 껍질, 그죠?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냐 일반 쓰레기냐 라고 구별하는 기준은 네. 그것을 사료로 가공할 수 있느냐, 또는 거름으로 이렇게 네. 사용할 수 있느냐, 비료로 가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계란 껍질 비료로 못 쓰나요? 그래서 계란 껍질은 비료는 쓰기 좀 어렵겠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계란 되네. 껍질은 비료 잘 안 돼요. 잘 안 썩어요. 우리가 고분이나 이런 데서 계란 껍질이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몇천 년 된 고분에서, 그죠? 네. 그런 계란 껍질은 비료로 쓰기 좀 힘들겠죠. 네, 음식물 불법 투기를 이제 신고를 하면 포상금 주나요? 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법령상으로 포상금 제도를 제도화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제도를 뭐 규정할 수는 있겠죠. 또 규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이제 불법 투기를 신고하게 하고 또 따라서 그런 불법 투기를 건절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한데요. 포상금 제도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또 짝품 상품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 음식물 이 쓰레기 봉투까지 이제 위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들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상에 이런 그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허가 없이 이런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비단 뭐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네. 일반 쓰레기 봉투들을 이제 제작을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걸 위조를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이렇게 쓰레기 봉투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문서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위조를 했으니까 공문서 위조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범죄가 이제 아울러져서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직접 다뤄본 사건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네. 제작해서 구청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20만 장을 생산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구청에서요. 구청으로부터 네. 그 이제 20만 장 제작해서 납품한 하면 되는 이후에 네. 뭐 몇십만 장 더 찍어서 이렇게 구청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유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문서 위조이고 여기 폐기물 관리법상 결국 그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사건 하나 있을까요? 사건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게 뭐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남으니까 이거를 함부로 매립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매립해가지고 입건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이게 이제 땅에 매립하게 되면은 그 침출수가 이렇게 토양으로 스며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 뭐 쓰레기는 매립하게 되면 거의 뭐 물론 비가 오게 되면 거기도 물론 침출수가 이렇게 토양으로 스며들기도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하자마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들이 용서하기가 대단히 곤란해가지고 엄히 처벌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골에서 좀 잘 모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각 뭐 음식점마다 이렇게 옛날처럼 수집해가지고 수거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혼합해서 가축 사료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잘 몰라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폐기물 관리법상 상당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하게 처벌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네, 물론 법을 준수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최소화해서 그 양을 줄이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기를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조금 양이 최소화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떤 특별한 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도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죠? 네. 수분이 많다 보니까 수분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법은 권장할 만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전자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도입한 곳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종전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일반적인 종량제로 버렸을 때보다 전자식으로 했을 때 현저히 그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을 통계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대해서 스스로 스스로를 몰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해서 먹는 건데요. 되게 우리들이 뭐 마트나 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사거나 또 음식 재료를 뭐 먹을 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욕심에서 자꾸 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는 좀 크게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가족 수가 적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네, 남겠죠. 네, 싸지만 네. 냉장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음식은 제대로 못 해 먹고, 그죠? 또 음식을 해놓고 음식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려니까 며칠 있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까먹고 있다가 다 못 먹게 되고 네, 뭐 그래서 자꾸 음식물 쓰레기가 자꾸 먹는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생활하면서 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냉장고에 있는 대로 먼저 꺼내 먹고 음식물 새로운 음식을 하자. 네. 보통 남자들이 주인한테 새 음식 아니니까 어제 나왔던 음식이 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좀 그 반대예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 다 썼냐? 그 다음에 해먹자. 냉장고 청소 좀 하자. 먹어서 청소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또 집에서는 또 새로운 음식이 없으니까 혹시 섭섭해 할까봐 또 새로운 음식을 계속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활은 좀 우리 국민 습관이... 전체가 개선해야 될 점 아닌가. 냉장고를 보고 또 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사다 넣어야 되겠지만은 네. 갖다 놓은 음식은 빨리 해 먹고, 그죠? 또 해놓은 음식은 빨리 먹고 또 새로운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음식 많이 쌓아놓고 먹든 안 먹든 해놓고 보는 뭐 그런 식생활 습관 때문에 특히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음식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는 생활이 어때요? 그 식생활 습관이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냉장고 열어보면 어때요? 저희 엄마가 살림을 너무 잘하셔서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뭐 혼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혼자 살았고 그랬을 때는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진짜 살림 같은 거를 너무 못해서 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사 먹었죠. 안 해 먹고. 예, 예. 그리고 또 뭐 저희 집에서는 아빠도 약간 변호사님이랑 비슷하세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남은 거 있고 이러면 엄마가 혹시 깜빡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상했다. 그럼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버리시고 아빠가 이제 그런 거 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뭐 상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상해서는 버려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집에서 이제 우리 처가 어디 여행을 갔다 이렇게 되면은 내 부탁이 나는 음식을 너무 많이 해놓고 가지 말라. 뭐 처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이제 음식을 조금 해놓고 가면 혹시 뭐 냉장고에 이거 남아도는 음식이 없냐. 빨리 이렇게 먹어서 처리해야 되는 음식이 없냐.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꺼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 많이 해놓고 가면은 이거 해놓고 가는 음식 먹다 보면은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네. 또 뭐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가 나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가정에서 음식물을 많이 쌓아놓고 많이 해서 쌓아놓고 먹는
그런 일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옛날 듭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왜 손이 크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음식도 반찬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나눠도 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김치도 몇 포기가 많은 거죠. 하여튼 엄청 많이 해갖고 이렇게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런 보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우리 풍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손님이 오시면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야 한다. 먹든 안 먹든. 뭐 이거 참 그게 그 문화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저는 예를 들어 뭐 집들이를 한다. 네. 또는 뭐 외부에 손님 오신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한 두세 가지 음식만 우리 오늘의 음식은 메뉴가 이거다. 라고 해놓고 그 뭐 이렇게 먹자라고 제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꼭 제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놓고는 집에서 만들기는 잔뜩 만들어요. 뭐 왜 만들었냐 그러면 그 남자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해놓지 않으면은 욕한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잡수시는 거 보면 몇 가지밖에 안 드셔요. 뭐 갈비찜이니 뭐니 뭐 잔뜩 해놨는데 잡수시는 거는 뭐 몇 가지 안 되고 다 그게 결국은 음식 쓰레기로 3분의 2 이상의 쓰레기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을, 식생활 풍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먹을 만큼만 네. 하고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또한 개정이 되고 좀 세분화돼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톤당 1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톤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쓰레기 처리 방법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 말고도 경제적인 문제도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짚어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평소에 조그만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신다면 우리 집 생활비 절약은 물론이고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코코 안전법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빗자루야, 걸레야? 빗자루가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 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이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봄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저희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 다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이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드리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손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찌든 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에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장.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짱!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가 짠! 강력한 탄성에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저희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이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성사걸레 2장, 흑색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성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인의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